애터미 헤이법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도 리트릿 세미나로 인사드리게 된 저는 에임입니다.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외롭지 않게 또 함께 해주신 이렇게 두 분이 있거든요.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지금 사실 카메라가 많아서 좀 떨리는데 두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너무 든든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그냥 서로 같이 들으면서 떠오르는 질문들을 함께 이야기하면 오늘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360도 피드백을 잘 마무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리트릿 세미나를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드려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누가 누구에게 한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360도 피드백 안에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답이 좀 나올 것 같아서 피드백에서 자주 나왔던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네, 두 분도 360도 피드백 받았던 거 내용 좀 기억하세요? 제가 좀 더 약간 디벨롭 했으면 좋겠는 사항이랑 그리고 그 장점 같은 게 나와 있는데 맡은 일을 좀 열심히 한다. 맡은 일을 열심히 한다. 네. 네. 뭐 예의가 바르다 이런 예의가 바르다.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조금 더 구체적이어가지고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기억에 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웃으면서 일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인데 그런 부분에 이제 칭찬할 만한 점을 많이 올라왔고요. 네. 두 분의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이 자주 나왔던 피드백 중에서 우리가 그 동료에게 칭찬하고 싶은 점 자주 나왔던 부분들 어떤 게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한번 볼까요? 네. 칭찬하고 싶은 점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따뜻함과 경청의 태도가 삶에서 묻어나옵니다 라는 피드백을 받으신 분도 있으셨고요. 경청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려고 합니다. 저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 좋네요. 그렇죠? 네. 경청하는 태도와 유연한 성격, 새로운 의견에 대해 개방적으로 수용합니다.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죠. 뭐가 있어요? 그렇죠. 네, 경청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칭찬하고 싶어 하는 여러 가지 소통의 태도 중에서 많이 거론되는 부분이 경청이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점,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진실된 공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 말을 끊을 때가 있습니다. 라는 어떤 피드백을 받으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누군가에게 칭찬하고 싶은 점 혹은 개선했으면 하는 점에 많이 나오는 어떤 부분이 이제 경청하고 공감하는 부분들, 이런 내용들이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리트릿 세미나에서는 특별히 경청이란 주제로 여러분들이랑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렇다면 좀 먼저 여쭤볼게요. 경청하려고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눈을 마주치려고.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네, 눈 마주치는 거. 네. 그리고 조금 적당한 리액션. 리액션 어떻게 하세요? 뭐 고개를 끄덕인다거나 적당히 중간중간 네. 맞습니다. 네. 또는 이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거나 네. 약간 그런 추임새. 맞아요. 예. 우리가 경청이라고 한다면 너무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먼저 이렇게 눈을 마주보고, 그리고 이렇게 자세를 막 고쳐 앉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 저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경청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긴 하지만 정말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경청이라 하면 조금 더 상대에게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경청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경청은 침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내하고 집중하면서 상대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경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경청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너무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죠? 어떠세요? 우리 캐롤은 경청하는 부분? 저도 앞서 레미께서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아이 컨택트가 일단 제일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약간
그 답변을 약간 답을 좀 잘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대답을 잘 하려고. 대답을 듣고 네. 있다는 거를 상대방한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네. 가끔은 또 그 대답을 생각하려다 보니까 경청이 잘 안 될 때도 있지 않나요? 어떠세요? 그래서 대답은 최대한 간략하게. 아, 그러시군요. 네, 지금 어떤 그런 의지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또 이번에 여쭤볼게요. 이렇게 경청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세요? 나의 주변에? 내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나요? 네, 저는 주위에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네.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그렇죠?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더 리스닝 라이프라는 책의 저자가 한 얘기예요.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충격적인 경험이다. 헉! 이게 왜 충격적인 경험일까요? 그런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과 온전히 함께하고 당신이 하는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할 때 당신은 알아준다는 느낌 그리고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누군가의 말에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안전함과 또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청이 주는 놀라운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경청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선물과도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청하는 사람이 혹시 주변에 있으시다면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3가지 경청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무엇을 들을지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경청은 뭐라고 써 있죠?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일상적 경청.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잘 듣는 거, 무엇을 듣냐면 사실을 듣는 거죠. 사실을 듣고 정보를 듣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왜 이제 같이 회의를 했는데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도 나중에 서로 다르게 들은 경험 있으십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라고 했는데 상대는 언제 그러셨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업무하는 가운데서도 너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데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왜곡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이런 일이 안 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일상적 경청 때는 상대방의 말을 정리하면서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거 좀 최대한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 네, 나 잘 들었어.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빨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이렇게 내가 정리하면서 들은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이 내가 한 이야기가 맞는지 상대방이 제대로 이것을 알아들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말을 처음부터 굉장히 조리 있게 잘할 수는 없어요. 주로 말하다가 정리가 되거든요. 말을 하면서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었고 내가 다시 얘기할게.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는 거죠. 들은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까지가 일상적 경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정확하게 듣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2번째, 뭘 들어야 될까요?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적극적 경청. 네, 적극적 경청. 적극적 경청은 사실이나 정보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표정이나 태도, 에너지까지 느끼면서 그 사람의 감정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적극적 경청이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특히 가족들에게 적극적 경청이 안 될 때가 많죠. 저는 아이가 한 명 있는데요. 저희 아이가 학교에 갔다 와서 매일매일 놀이터에 가서 1시간 정도 노는 아이예요. 굉장히 개구장이거든요. 1시간 정도 놀 때마다 집에 가는 것을 매일매일 너무 어려워해요. 내일 또 놀 건데도 헤어질 때 맨날 그렇게 힘들어하고 저에게 엄청 많은 짜증과 이렇게 막 이런 안 좋은 감정들을 표출해요. 저는 그러니까 가기 전에 항상 제가 얘기하거든요. 우리 1시간만 있다가 이제 갈 거야. 뭐 그러니까 이따가 엄마한테 화내면 안 돼. 뭐 이러고 약속을 다 하고 가는데도 1시간 뒤에 놀고 나서는 아이가 항상 저한테 막 여러 가지 막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근데 제가 기분이 좋고 에너지가 괜찮은 날은 뭐 잘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약간 피곤하고 이렇게
이렇게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또 이러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저도 감정이 잘 이렇게 컨트롤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날도 한 날도 아이가 이제 내가 너무 재밌는 순간이었는데 엄마가 집에 가자 그랬다 막 저한테 막 화를 내니까 이제 저도 엄마랑 약속을 했었지 않니? 엄마가 1시간 있다 집에 가자고 했었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아이를 잘 달랬어요. 근데 아이가 갑자기 저한테 보면서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 라고 굉장히 시니컬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갑자기 뭐에 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가 지금 뭘 놓친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자세를 낮췄어요. 자세를 낮추고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표정을 잘 읽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이의 표정은 저한테 뭐 분노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얼굴 전체적으로 아이의 표정은 서운함이었어요. 집에 가고 싶지 않은, 더 놀고 싶은 그 서운함. 근데 제가 아이가 집에 가고 싶어 하고 엄마 너무해 라고 얘기한 그 사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아이의 감정을 읽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아이의 표정을 보고 뭐 조언을 하거나 뭐 집에 가자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 감정을 같이 느끼려고 노력했어요. 매일매일 놀고 어차피 내일 또 놀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너무 서운하다. 그치? 그래도 집에 가려고 하니까 너무 아쉽다. 그랬더니 아이도 너무 아쉬워 이렇게 저한테 자기의 속상한 감정을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와서 어떤 기쁨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와서 나 승진했어요!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진짜 승진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막 와 축하해!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감정을 같이 읽어주면 좋은데 간혹가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유 뭐 이제 고생길 열렸네 뭐 이러거나 야 너 또 야근하겠다 뭐 앞으로 엄청 힘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그 기쁨을 우리가 같이 지금 공감해주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적극적 경청은 들리는 대로 사실과 정보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을 함께 느낀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경청 어떤 게 있는지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경청은 직관적 경청입니다. 직관적 경청 때는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직관적 경청 때는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지금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이 사람이 감정은 이런 것 같은데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또 생각하면서 듣는 거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두 분이 팀장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좋습니까? 별로입니까? 두 분이 팀장님이신데 어떤 팀원이 찾아왔어요. 팀장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더니 나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팀이 지금 얼마나 잘 안 돌아가고 있는지와 우리 팀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지금 조율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 사이에서 본인은 너무 힘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그 얘기를 들으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일단은 마음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복잡하죠. 네. 그리고 뭐 또 어떤 생각이 또 막 또 떠오를까요? 복잡하면서. 일단은 이 문제점을 좀 해결하려는 그 방안을 모색하려고 좀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 내가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 그 팀원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세요 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자기가 지금 이런 점이 어렵고 이런 점을 도와주세요라는 것을 잘 정리해서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들리는 건 불평과 불만으로 들리는 것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서 이런 어려움들을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잘 해보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해보고 싶고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보고 싶다라는 좋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내가 파악한다면 그냥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서 야 너는 왜 이렇게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불평이 많냐?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나에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과 정보를 듣는다. 두 번째는 뭘 듣는다? 감정. 그렇죠.
마음. 너무 잘 들으셨어요. 예. 감정, 마음을 듣는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진짜로 진짜로 하고 싶은 말. 맞습니다.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을 듣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같이 공부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특히 우리 리더분들 내가 이렇게 세 가지 들었다고 이제 갑자기 이거 들으시고 나가셔가지고 직관적 경청부터 막 실습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너 하는 얘기가 내가 보기에 이런 거 같은데 맞니? 막 이러지 마시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일상적 경청과 그리고 적극적 경청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나서 이렇게 함부로 남의 감정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듣는 연습부터 하신다면 우리가 경청을 통해서 더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잠시 뒤에는 어떤 이야기 좀 한번 해보고 싶냐면요. 우리가 잘 듣고 나서 이제 어떻게 반응할 건가? 네. 어떻게 반응하고 그 들은 이야기를 잘 받아낼 것인가? 그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